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튼튼하게 받쳐줄 것 같아요. 이렇게 피는데 똑딱이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원래 제 텐트에는 없었던 리빙 구간이 생겼죠. 온갖 짐들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박신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이후로 또 제 장박지로 왔습니다. 사실 한 주 딱 쉬고 장박지로 왔는데 눈이 엄청 내리고 있고, 제가 작년에 뒤집어졌잖아요. 이 장박 사이트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지대라서 과연 내가 잘 올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는데, 캠핑장 사장님이 제설을 아주 빡세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장박지에 왔고요. 제 사이트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춘천 더숲 캠핑장 C2 사이트라서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박 공사하고 텐트 치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번 장박 때는 좀 맥시멀라이즈하게 아예 정말 집처럼 보내기 위해서 온갖 장비를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산 장비들 그거 오늘 또 세팅을 하려고 장박지에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의 오르막의 끝편에 제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제 텐트 사이트가 엄청 큰 거는 아니라서 사이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텐트가 아주 튼튼하게 자립을 잘 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천막 형태의 텐트는 눈이 지붕 쪽에 이렇게 쌓입니다.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 힘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2주 사이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버티고 있고, 제가 텐트 위치를 여기다가 설치한 이유는 전원 꽂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전기선이 여기 있고 이 정도의 공간을 전실로 사용하려고 텐트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오늘 사실 장비가 하나 더 왔어야 됐어요. 이번 장박 때는 보마랑 많이 오려고 제가 강아지 울타리를 샀거든요. 강아지 울타리로 이렇게 쫙 두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마를 데리고 와도 목줄을 안 해도 되고 오프리시로 여기 풀어놔도 돼가지고 강아지 울타리를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됐습니다. 강아지 울타리 해가지고 전실 꾸미는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원선을 좀 꽂아서 일단 전기를 좀 넣어놔야겠어요. 이렇게 집어넣어놨고, 요거를 쪽에다가 이렇게 꽂고 전기를 굴리고, 자, 이제 텐트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짜자잔. 네, 여기 전원선이 꽂혀져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교체. 2주 사이에 에어 매트는 조금 바람이 빠졌어요. 다시 바람 집어 넣으면 되는 거고, 에어 소파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보이시나요? 바람이 거의 안 빠졌어요. 봄플래그 소파가 진짜 대박인 게 이렇게 앉으면 멀쩡해. 바람이 이렇게 안 빠질 수가 있나? 에어 소파는 바람이 거의 다 안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기 쿠디 에어펌프 샀잖아요. 그걸로 바람 조금만 더 충전을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장박 세팅 첫 번째 아이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장박 세팅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죠. 쿠디 에어펌프를 지난번에 샀었고요. 에어펌프 압력이 다들 낮아가지고 이 에어 텐트를 가득 채우질 못한대요. 그래서 일부 채우고 나서 일부는 이 수동 펌프로 채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쿠디 에어펌프가 꽉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기압 유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모로 했는데, 전 기압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이제 아예 수동 펌프 안 쓰고 싶어서. 어쨌든 쿠디 에어 펌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전원을 이렇게 켜면요 화면이 나오고요. PSI를 4.5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좀 보이시나요? 3.7? 네, 3.7이고 지금 저는 4.5까지 맞출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나면 고속 펌프 기능이 딱 멈추고 서서히 압력만 높여가지고 이렇게 목표한 4.5까지 채우더라고요. 지금 4.0 PSI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네이처하이크 13.2 모델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PSI 사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4.5 PSI로 해놨어요. 아까처럼 고음을 내면서 고속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저속에 굉장한 압력으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4.3, 4.4, 4.5 목표치 달성하니까 이렇게 꺼지는 거 보이시죠? 쿠디 에어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표치까지 수동 펌프 없이 굉장한 센 압력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쨌든 완료! 자, 그러면 동계 장박 대비 장박 세팅 2회차
첫 번째 물품부터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동계 장박하면 항상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아까 전에 눈 때문에 무너질까봐 되게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 에어 텐트로 하는 경우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기라는 게 차가워지면 기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에어 텐트가 금방 무너지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무릉도원 캠핑장에서 작년에 겨울 장박할 때도 눈이 많이 와서 여기 쌓인 채로 얼어가지고 무너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거를 올해는 대비하기 위해서 에어 텐트 지지대를 샀습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에어 텐트 지지대입니다. 웨스티라는 업체. 제가 이 동계 장박 세팅할 때 그라운드 시트 그거 웨스티에서 샀었잖아요. 그 웨스티에서 나온 동계 장박용 지지대입니다. 웨스티 걸 산 이유가 일단은 요 폴대 자체가 두꺼운 것도 있고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바닥면도 좋고요. 여기 폴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파이프 형태로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지지를 하면 텐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싹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웨스티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딱 맞아요. 네이처하이크용에 딱 맞게 세워서 지지할 수 있는 웨스티 제품을 샀습니다. 이 갈고리처럼 생긴 요 지지대 홀더, 요 홀더는 하나당 5,000원이에요 저는 지지대를 2개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2개에서 10,000원. 그리고 요 지지대 폴대 자체 1+1 행사를 해가지고 요 2개 합쳐서 2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7,000원인데 내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텐트 관리할 자신 있다, 캠핑장 사장님은 항상 뭐 텐트 관리를 해주신다 라고 하면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에어 텐트를 쓰고 못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눈이 많은 지역에 내가 장박을 했다 라고 하면 37,000원 정도 투자해서 지지대 하나 설치해보는 거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직 제가 효과를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사용해보고 몇 달 있다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요거 설치해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늘어나요. 여의봉처럼 이렇게 돌리면 딱 고정이 되는 요런 형태 많이 보셨었죠. 늘리고 이렇게 고정. 원래는 요 바닥면을 끼우게 돼 있어서 요 홀더가 껴 있는데 요 홀더를 일단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요 홀더를 빼고, 그리고 이제 이 홀더를 다시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바닥은 이제 받침대를 깔아야겠죠. 요 아이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면 딱 들어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세워볼게요. 입구에다가 세우면 걸리적거릴 테니까 여기쯤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로 올린 다음에 돌리고 고정. 이렇게 폴대를 하나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튼튼하게 받쳐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저기 반대편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쪽도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에어빔 지지대를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조금 걸리적거리긴 해요. 원래 되게 넓었는데 기둥 하나가 일단 서 있으니까. 자, 일단 너무 추워서 히터를 켜야겠어요. 도요토미 옴니 230 기름을 넣고, 원래 판이 분리가 됐어. 자, 기름을 넣어볼까요? 됐다. 기름은 다 넣었고, 과연 점화가 잘 될까요? 역시 아직 심지에 기름이 없어서 점화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네요. 아까 금방 따뜻해졌어. 몇 개월 동안 창고에 처박아 놨었는데 다시 키니까 또 바로 이렇게 잘 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은 이쪽 공간. 이런 복잡한 짐들로 이쪽 공간이 활용이 안 됐어요.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방 쉘프 하나랑 우드 쉘프 하나를 샀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입니다. 캠블러라는 쇼핑몰에서 샀고요. 블랙 쉘프 알루미늄 선반입니다. 3단짜리예요. 3단짜리 조립식이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주방 식기나 그릇들 이런 걸 놔두는 선반이에요. 아래쪽이 약간 뭐 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돼서 물이 묻어도 금방 증발이 되는, 요거 먼저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가격이 48,800원입니다 싸지 않아요. 뭐 고작 선반 하나가 48,000원? 절대 싸진 않지만 이렇게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이 점이 좋아서 좀 비싸도 샀고요. 그리고 주방 식기 같은 걸 놔두려면 나무보다 알루미늄으로 된 제품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렇게 쫙 뺄 수 있습니다. 보면 조립식으로 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바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피는데, 피는 것만으로 자립이 안 돼요. 이 선반이
똑딱이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한쪽을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똑딱이로.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똑딱이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버티는 형태입니다. 아래쪽도 이렇게 하면 장력으로 이렇게 버티고,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면 각각의 선반들의 장력으로 이렇게 지지가 되는. 이렇게 도는 건 또 뭐야? 요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행어가 있습니다. 행어도 끼우는 것도 너무 쉬워요. 여기 하나 끼우고, 여기 하나 끼우고, 끝! 마찬가지 반대쪽도 여기 하나 끼우고, 여기 하나 끼우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식기 같은 걸 놔둘 거예요. 커트러리 세트 같은 거, 식기 세트 같은 거, 그리고 제 그리들, 키친툴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작년에 브리즈문에서 샀던 비오미 주전자도 키친툴 아래 놔두고, 주전자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제 코펠 세트 여기다가 딱 이렇게 놔둘 수 있겠죠. 믹서기도 이렇게 세워둘 수 있을 거고요. 컵 같은 거는 여기에 행어에 거는 거죠. 그리고 제 도마 이렇게 식기를 우리 집처럼 세팅을 할 수 있는 48,800원 짜리인데 굉장히 튼튼하고 자립이 잘 돼요. 이제 또 이쪽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 공간을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치대용으로 우드 쉘프 선반을 샀습니다. 바로 요 제품이고요. 브리즈문에서 샀습니다. 3단 우드 쉘프를 샀고요. 요 우드 쉘프 선반은 브리즈문에서 19,800원에 샀습니다. 이 철제 선반과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얘도 가방이 이렇게 있어서 들고 다니기 되게 편하고요. 조립식입니다. 이렇게 딱 잘 피면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돌려서 쫙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뭔가를 거치할 수 있는. 근데 좀 조그만하네. 뭔가 크기가 아쉽다. 싼 이유가 있었어.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걸 놓는 거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넣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라면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세팅해 두고, 크림 스프도 나중에 먹을 거야. 이런 좀 잡다한 것들,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프로젝터 같은 것도 다 놔두고, 여기 조명까지 이런 용도로 나무 우드 쉘프를 샀습니다. 텐트가 조금 더 집처럼 꾸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타츠, 소파, 침대, 그리고 이쪽은 리빙룸, 전실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리빙룸. 제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우드 쉘프를 산 이유, 제가 이제 카니발 캠핑카를 처분을 했어요, 여러분. 제 캠핑카 안에 뭐가 있었죠? 1리 커피 머신 있었죠? 이 우드 쉘프를 설치한 궁극적인 이유, 캡슐 커피 해 먹으려고요. 이거를 터졌어. 막 넘쳐. 아니, 다 터지고 얼어가지고 물 나오지도 않아. 그 정도 해서 물을 넣고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전원을 켜고 딱 놔두고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서 아주 맥시멀리즘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짜잔, 이 아메리카노의 한 잔의 이 여유. 좋아요. 근데 커피가 맛이 없네요. 지금 요 아이들은 요렇게 세팅이 되었지만 나머지 이 온갖 잡다한 장비들, 히터, 가방 같은 거, 저런 거 다 어디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고 텐트를 하나 샀습니다. 세원 비닐에서 샀어요. 장박 공사할 때 아래 단열재랑 비닐이랑 샀던 그곳이 세원 비닐이거든요. 세원 비닐에 휴대용 장박 창고 쉘터가 있어서 샀고요. 바깥에 창고형으로 쉘터를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보관을 하려고 세원 비닐에서 34,58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안에서 설치를 해서 바깥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폴대가 있어요. 롱 폴대를 빼가지고, 자, 일단 넌 바깥으로 가. 아니, 폴대가 이렇게 길다고? 밖에서 했어야 됐나?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배고파. 이 허접스러운 이 폴대 중간에 풀렸어. 이러면 곤란. 이렇게. 얼추 뭐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폴대 하나는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큰데?
작은 폴대로 옆을 이렇게 펴주는 거네요. 또 하나를 여기 끼고, 설치 다 됐습니다. 이렇게 창고형 텐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아늑합니다. 아늑해요. 자, 닫아볼게요. 이렇게 닫고 지내다가 딱 열어서 안녕. 힘들어. 탭으로 고정해야죠. 위치는 제 텐트 옆에 딱 붙여가지고 놓을 예정이에요. 팩을 박아볼게요. 근데 제공된 팩이 요만해요. 이걸로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역시 안 박히죠. 네이처 하이크에서 번들로 준 팩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 망치질 잘하는데? 망치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망치질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잘 안 되죠? 마지막 하나. 여기가 제 텐트, 그리고 옆에 짜잔 창고 텐트가 있고, 이제 온갖 짐들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짐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당장 쓰지 않는 테이블 같은 거 여기에 딱 이렇게 놓을 예정이고요. 당장 쓰지 않은 의자,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이번에 화로대를 한번 제대로 샀어요. 이것도 오늘 당장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창고행. 전기장판도 샀답니다. 이거 역시 당장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창고행. 캠핑 공구들, 난로 가방, 이 박스도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창고행 하겠습니다. 되게 커서 공간이 충분합니다. 랜턴 거리랑 버너랑 후드 에어펌프도 당장 필요 없어서 이렇게 창고에 넣을 거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당장은 안 쓰는 그런 물품들 이렇게 적재해 놨습니다. 저기 필요 없는 짐들을 이 안에 다 넣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안에 보면 원래 제 텐트에는 없었던 리빙 구간이 생겼죠. 기존에 되게 너저분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에어 텐트 지지대 이렇게 2개 웨스트에서 산 거 더 안전한 텐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당탕탕 동계장박 세팅 2회차로 오늘 여러가지를 사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유용한 정보가 됐을까요? 요즘에 습설이 많이 와요. 물기가 많은 눈이 많이 와요. 근데 그거는 날아가지도 않고 그냥 천장에 딱 붙어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습설로 에어텐트 그냥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작년에도 한 2-3번 무너졌었어요. 에어텐트는 쓰면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어텐트 전용 지지대 하나 사가지고 쓰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장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셨죠? 알루미늄 철제 선반, 그리고 우드 쉘터 선반 다 3단으로 사가지고 리빙 공간을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막 여기저기 그냥 나뒹굴고 이랬던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아늑해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아재고 감성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확실히 뭔가 좀 더 아늑하고 집 같은 느낌을 줘서 장박을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했고요. 조만간 우리 보마도 데리고 와서 같이 이곳에서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팅 3탄 보마랑 함께 장박을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